실력 좋은 공방이 너무 많은데 처음에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공방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을까? 결국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치열한 경쟁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실력 좋은 공방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실력 좋은 공방이 되면 되고, 비슷비슷한 공방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안 비슷비슷한 공방이 되면 됩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하기 쉬워 보이나요? 제 생각에는 더 실력 좋은 공방이 되는 것보다 안 비슷비슷한 공방이 되는 게 더 쉬워 보여요. 물론 실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실력으로만 공방을 운영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10년씩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들여서 실력으로 우위에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럼 안 비슷비슷한 공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차별화를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내가 판매하는 제품을 차별화하는 거예요. 차별화하면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내 제품을 개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디퓨저를 판매를 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냥 디퓨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판매를 한다면 경쟁 상품이 정말 많겠죠. 그래서 이거를 화장실용 디퓨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 상품 수가 확 줄어들어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소이 캔들을 판매하는데 그냥 소이 캔들이라고 파는 게 아니라 주방용 소이 캔들이라고 팔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용도별로, 상황별로 차별화를 하면 경쟁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차별화하는 거예요. 똑같이 디퓨저를 판매한다고 해볼게요. 그냥 디퓨저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보다 호텔 향기만 3년 동안 연구한 향기 디자이너 김향기의 고급스러운 향이 나는 디퓨저. 이게 훨씬 더 뭔가 사고 싶어지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김향기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깐깐하게 연구하고 만들었다는 신뢰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평범해서 특별하게 차별화할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차별화라는 것을 평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치찌개를 파는데 차별화를 한다고 해서 그래 아직까지 김치찌개에 초콜릿을 넣어서 파는 곳은 없었어 라면서 초콜릿을 넣는 거죠. 그러면 김치찌개 맛이 어떨까요? 진짜 별로겠죠. 차별화는 엉뚱함이 아니라 특별함을 추가하는 거예요. 특별함은 나만이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경험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냥 캔들을 남들처럼 똑같이 파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든 캔들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차별화를 하고 있는데요. 유치원 다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찾다가 공방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일이라 어려움이 많았는데 제 경험이 처음 공방을 시작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업반 수업을 열게 되었고 책과 온라인 클래스도 오픈해 보겠다는 새로운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어느 하나 거창한 게 있나요? 그냥 제가 살아온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솔직한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고 친근한 이야기, 그리고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해서 공감이 가는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의 친구에게 이야기한다는 생각으로 힘을 빼고 덤덤하게 내 이야기를 해보세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제 경험상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험 부족이에요. 내가 아직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내가 아는 범위가 한정적이라 이야기가 잘 생각나지 않는 거죠. 그럴 때는 책을 읽거나 내가 관심 있는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놀러 간다는 생각으로 뭐든 해보면 돼요. 저는 오랜만에 쉬는 날을 가지고 이렇게 캠핑을 했는데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모든 것이 어색하고 서투른 것도 있었지만 해보니까 다음에 캠핑 올 때는 이걸 챙겨야겠다, 이걸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캠핑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기 전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 무슨 이야기 해야 할지 잘 떠오르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생각 정리의 어려움 때문이에요. 뭔가 생각이 많은데 이게 한 가지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공방에 상담을 오시는 선생님들의 거의 70~80%가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이미 준비한 것들,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무기는 어디에 장착하고 저 무기는 또 어디에 장착할지 그게 정리가 안 돼서 헤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일단 그 무기들을 다 줄 세워 놓으시고요. 단 2~3개 정도만 가져갈 수 있다면 선택할 무기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영상 편집도 하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캔들 만드는 것, 글 쓰는 것,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는데 뭘 어떻게 조합해서 공방을 운영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센 무기 2~3개만 우선 골라보세요. 캔들 공방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캔들은 일단 무조건 선택하실 것 같으니까요. 나머지 2개만 더 골라볼게요. 캔들, 글 쓰는 것, 그림 그리는 것 이렇게 3개를 골랐다면 내가 쓴 글과 그림을 엽서로 만들어서 캔들과 함께 판매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캔들, 영상 편집, 사진 찍는 것을 골랐다면 멋지게 만든 캔들을 사진 찍고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무기를 조합해서 몇 가지만 든다면 경우의 수는 한없이 많아집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 이도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많아도 3개, 그 안에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제품을 차별화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차별화하면 레드오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카테고리가 되는 거예요. 굳이 치열한 곳에 들어가서 고생하지 말고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무기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하루아침에 이게 나오지는 않겠죠. 계속 적어보고 고민하다 보면 점점 완성도 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선 완벽주의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완벽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소소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니까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성공이 아니라 성장의 마음을 열어요. 누군가가 저 1,000,000원 벌었어요 라는 글을 올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성공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잘 열리지가 않아요. 괜히 퇴사했는지 공방 열고 너무 힘들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더니 드디어 첫 자격증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라는 이 이야기에 잘 됐다, 저 사람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나도 알고 싶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대단하다 라는 긍정적인 열린 마음을 갖게 돼요. 잘 찾아보면 분명 나만의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품질 좋은 제품들은 너무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품질은 당연한 거고 이제는 제품의 의미,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제가 계속해서 올릴 컨텐츠들을 보고 고민하면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만의 일을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또 즐겁게 공방 일 하다가 유익한 컨텐츠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로 향기를 전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아까 이 소리였구나.